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주택을 증여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 12% 중과세를 계속 2탄으로 가는데요. 그 중에서 독특한 형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독특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증여다. 이렇게 저는 부르는데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임대보증금 또는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통으로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양도와 증여 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다가 혼합형 하이브리드형 증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담부 증여. 자, 이랬을 때 취득세 중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12% 중과를 전부 다 할 것인가? 일부만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요. 자, 지방세법 13조의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규정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부담부 증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취득세에서도 사용을 하면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인데요. 이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붙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즉 부담, 채무가 붙어 있는 증여다. 그래서 증여를 하기는 하되 거기에 채무를 갖다가 부채를 갖다가 그대로 통으로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를 갖다가 인수하는 사람은 유상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유상취득세를 내면 되고요. 나머지는 증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내는 이중구조가 이제 발생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준시가 10억짜리 주택인데요.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잡혀 있습니다. 또는 뭐 임대보증금, 임차인한테 돌려줄 임대보증금이 있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채무, 빚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5억에 상당하는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짜리 집을 주면서 이 5억 부채를 갖다가 빚은 나중에 너가 갚아 이렇게 통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말이죠.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왜 이 아들이 나중에 은행한테 또는 임차인한테 이 5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줘서 아버지가 그 돈을 은행이나 임차인한테 주는 게 원래 맞는 구조인데 이 빚을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이 아들이 직접 이 은행이나 임차인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나머지 이 5억이 이제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양도소득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때는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요 5억에 대한 부분은 유상양도니까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취득세를 계산해서 내면 되고요. 이 5억 이게 여기 대해서 이제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이제 내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지방세법 7조 11항을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양도를 하고 배우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자, 또는 직계존비속한테 양도를 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자, 형식적으로는요, 이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죠? 부동산을 넘기고 돈을 받았죠. 부동산을 넘기고 돈을 받았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유상취득이죠. 유상거래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7조 11항에 보시면요, 이걸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한테 이런 부동산을 넘기고 설령 대금을 받았더라도 이때는 증여로 보겠다 이 규정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아니 배우자한테 여보 내가 집을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10억을 나한테 입금해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습니다. 아들 딸한테도 아들 딸아 내가 10억짜리 집을 줄 테니까 돈을 내 통장에 그대로 넣어라. 물론 부자지간 이렇게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매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배우자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넘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이건 증여다. 이게 무슨 양도냐. 그죠? 같은 핏줄끼리. 그래서 증여로 보는데 다만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입증이 된다면은 그때는 양도로 봐줄게.
이렇게 돈이 입금이 됐죠.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돈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돈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양도로 봐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처분한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처분한 재산에 대한 대금을 받았겠죠. 그 돈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또는 은행이나 또는 다른데 돈을 빚을 냈다. 그럼 그건 채무 또 무슨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상속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 돈이 있더라.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있으면은, 그 관련 서류가 있으면은 이제 이걸 양도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부채를 아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소득, 빚, 처분재산, 상속, 증여재산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증이 되어야 이걸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를 계산해서 내고요. 이게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이 10억 전체가 이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또는 그리고 취득세도 이제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준시가 10억짜리 주택인데요. 5억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럼 나머지 5억, 요게 순수하게 이제 증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율을 이제 내면 되겠죠. 3.5% 또는 12%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자, 일반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취득세율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 집 한 채 있다 그러면 1에서 3%, 1세대 2주택 중과세 8%, 1세대 3주택 이상 12%, 이렇게 이제 취득세율을 달리해서 적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는요, 집이 한 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취득하는데 이 새로운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럼 8%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채가 있는 상황에서 한 채를 더 샀는데 이게 하필이면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12%.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2% 아닙니까? 이렇게 두 번째 이후 취득하는 그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이렇게 중과세를 적용한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하고요. 예, 사례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집을 한 채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고요. 기준시가가 6억짜리입니다. 그런데 4억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이 4억은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반면에 2억 요거는 말이죠, 증여에 해당하죠. 그래서 증여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취득세를 계산하면 되고요. 먼저 요 아들 입장에서 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죠. 자, 일단 취득세율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하면 이 아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아들이 요 4억에 해당하는 유상 취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기준점이 되는데, 자, 이 아들을 보면은 지금 주택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이 집을 처음 받는 거죠. 처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 세율 1에서 3%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억이니까 6억 미치죠. 그래서 취득세율은 1%를 적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증여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하면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렇죠. 이 주는 사람, 아버지가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주는 사람이 지금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이고 기준 시가가 6억이죠. 3억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과세율 12%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때 요 집 전체의 기준시가를 판단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2억이니까 여기에 기준시가 3억 이하니까 이때는 일반 세율이 아니냐. 왜? 직계존비속한테 지금 집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 세율 3.5%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취득세,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이 아버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상 취득, 요거는요, 이 아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자 유상취득은 1%, 그다음에 증여에 의한 취득 2억에 대해서는 12%를 이 아들이 내면 되는 거죠. 자, 사례 2번입니다.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아들이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받았으니까 요 4억에 대해서는 이제 8%를 내야겠죠. 그죠? 8%입니다. 그리고 중과세는 마찬가지 2주택 아버지는 그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12%를 내면 되겠죠. 똑같은 사례인데 이제 아들이 2주택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받았으니까 3주택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부터는 12% 한번 눌러주시죠. 예. 아들이 2주택자이고 집을 한 채 더 받았으니까 12%가 적용이 되고요. 요 사학에 대해서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죠. 네. 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12%죠. 예, 네 번째 사례는요. 아들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지금 12% 유상취득세율 12%를 내면 되고요. 일단 아버지 주는 사람이 이제 1주택자네요. 자, 1주택자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증여를 하면은 이때는 특별히 일반세율 3.5%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기준시가가 6억 이상 되는 3억 이상 되는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했을 때에는 일반세율 3.5%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 버튼 눌러주시죠. 자, 아들은 12%. 그리고 아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일반세율 3.5%. 그러니까 이 모든 두 개의 세금을 아들이, 취득세는 아들이 다 내는데 자,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일반세율 3.5%가 적용이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사례 5번, 이제 마지막 사례를 볼 건데요. 독특한 경우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자, 기준시가 3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자, 3억짜리 집을 넘기는데 4억이 임대보증금입니다. 어라? 부채가 기준시가보다 훨씬 크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부 다, 이 4억 전부 다, 요게 그냥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들이 2주택자니까 12% 취득세를 내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버튼 눌러주시죠. 한 번 더요. 그러면은, 자, 이 12%는 3억에 대해서 낼 것이냐, 4억에 대해서 낼 것이냐. 그건 4억에 대해서 내는 게 맞겠죠. 빚이, 그죠? 부채가 4억이니까 이 4억을 어차피 임차인이 나갔을 때 그대로 이 아들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4억을 주고 이 집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형식은 증여를 했지만은, 요거는 4억 전체를 갖다가 부채를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자, 4억 곱하기 12% 이렇게 이제, 취득세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이브리드 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빚이 있는 상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통으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부채 부분을 인수하는 것은 유상취득이고 그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율은 받는 사람 사례에서는 아들이었죠. 아들이 집이 몇 채 있느냐, 그리고 그 받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 두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1에서 3%를 갈 것인가 아니면 8%, 12%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요. 반면에 증여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주는 사람 사례에서는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집이 몇 채냐, 그리고 그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리고 기준시가가 3억 이상이 되느냐,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12% 또는 뭐 3.5%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이브리드형 증여, 즉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